그 해외에서 이제 준비하면서 뭐 힘들었던 그런 기억은 없으세요? 있을 것 같은데 되게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영어를 제가 그때 당시에 조금 한다고 해도 이쪽 용어를 전혀 몰라가지고 그 용어라든지 여기도 다 특정 용어들이 있잖아요. 아, 그리고 또 그 이제 VFX 쪽에서 쓰는 또 특정 용어. 그쵸. 아, 그리고 이제 또 정말 신기한 게 그 유럽 계통 이게 영국 슈퍼바이저들이랑 이제 북미 계열 슈퍼바이저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또 틀려요. 같은 음. 영어인데. 그래서 저게 무슨 말인지 진짜 막 헷갈려하는 게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뭐 그런 것도 물론 이제 언어가 중요하긴 한데 또 해외에 계신 분이 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언어가 중요하긴 하지만 또 그렇게 언어가 완벽하지 않아도 일은 할 수 있다 하면서 언어는 또 적응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공감하시나요? 언어는 잘하면 잘할수록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얼마나 그 사람이 영어로 이제 회화를 잘 못해도 얼마나 그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인지 얼마나 팀 플레이어인지 음. 그거라면 그 정도면 되는 것 같아요. 음. 진짜 힘들었던 거는 이거는 컴프 한정인데요. 그때 당시에 카메라가 이해가 안 됐어요. 아, 예를 들어서 지금은 뭐 전혀 문제가 없지만 그때 흔히 막 그 프레임 홀더 하나에서 프로젝션, 그 다음에 뭐 스테이블라이즈, 그 다음에 매치 무브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었어요. 아, 그런 거. 그런 거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일단은 기본 주어진 컴포는 X, Y만 하다가 네. X, Y, Z까지 하니까 그때 너무 헷갈려가지고 지금 생각하면 너무 단순한 거였는데 그때 고민한 걸 생각하면 좀 그쵸. 그 좀 시간은 좀 힘들었죠. 사실 그냥 뭐 좀 이렇게 뭐랄까 막 좀 엉망이 되더라도 처음에는 그냥 뭐 중구난방이라도 일단 막 진행을 하는 게 뭐 좋을 수도 있는데 그 하나에 또 깊게 의미를 좀 두고 해석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네, 왜 나는 이걸 이해를 못 해가지고 음. 시간을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지 그런 음. 약간 자괴감? 아. 근데 막상 또 이거를 누구한테 물어봐도 어,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쵸. 이게 언어는 이해는 하는데 맞아요, 맞아요. 예.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원리를 이해를 못 하니까 맞아, 너무 맞아. 답답하더라고요. 뭔가 문자와 함수와 뭐 영어와 이런 언어로 얘기한 거를 또 그림으로 또 머리로 막 이렇게 시뮬레이션 돌려서 해석해야 하는 건데 처음에 그게 좀 애매하죠. 그래서 그런 약간 기술적인 문제가 주니어로서 느꼈던 기술적인 문제가 엄청 많았죠. 그리고 그 아까 좋은 리드 분들이 있었다고 했는데 물론 리드나 그 슈퍼바이저 분들이 엄청 깐깐한 분들이 많았는데 그분들은 이제 약간 대놓고 앞에서 이제 뭐가 잘못됐냐고 되게 그 직설적이고 노골적으로 얘기를 해주거든요. 오히려 그게 해외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뭔가 솔직하고 그쵸, 개방적이지 않나요?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두 가지 타입이 있는 것 같아요. 한 음. 명들은 이제 그냥 어느 정도 여러 번 기회를 주고 굉장히 그 자상하게 얘기를 해주는데 이 사람이 일을 못하면 이유를 안 말해주고 그 사람을 이제 팀에서 제외한다든지 뭐 아, 그런 게 진짜. 있어요. 근데 이제 다른 타입의 슈퍼바이저 분들은 실수나 뭐 이런 거나 뭐 이 사람이 일을 못하면 그냥 노골적 직설적으로 앞에 얘기해줘요. 그래서 음. 이거는 그냥 두 스타일 차이인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이제 자기가 왜 팀에서 제외되는지 이유를 모르지만 그 3자, 4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이유가 확실하죠. 꼭 그 CG가 아니더라도 약간 그런 일화는 종종 듣는 것 같아요. 해외 그런 스타일이라고 해야 네. 되나? 그런 게 문화적으로 있죠. 약간 아. 처음 이제 뭔가 면접 연락 왔다고 해야 되나? 처음 1차 네, 합격? 이때 인터뷰 기억나세요? 면접? 네, 기억나요. 그때 뭐 여러 군데 보셨나요? 아, 네, 여러 군데 봤었어요. 어, 좀 기억 남는 뭐 질문이라든지 에피소드 혹시 또 생각나는 게 있을까요? 그때 인터뷰에서는 왜 이 업계를 선택했냐, 왜 이걸 음. 하고 싶냐 기억도 있는데 저는 영화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런 영화 제작 참여에 내 열정을 좀 쓰고 싶다. 그래서 진짜 음. 그 얘기를 하고 근데 그런 인터뷰를 제가 회사로 옮길 때마다 했는데 그 질문은 뭐 주니어든 미드든 시니어든 다 같은 대답을 했던 것 같아요. 난 그냥 영화 만드는 게 너무 좋고 아, 한결같았던 것 같아요. 그냥 근데 뭔가 그런 질문 스타일이나 네. 그리고 답변하는 스타일이나 이건 뭐 이 업계는 한국이든 외국이든 비슷한 것 같네요. 저도 영화 너무 좋아하고 CG 너무 좋아하고 그쪽에 꿈이 있습니다. 뭐 막 이런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뭐 어. 항상 영화 뭐 제작할 때 컴포지팅 같은 경우에는 음. 정말 픽셀 바이 픽셀 완벽한 샷을 만들고 싶은 게 음. 욕심이잖아요. 시간이 있다면 이게 시간이 막 그렇게 막 넉넉하지 않을 때도 네. 쥐어짜야죠. 제가 외국 면접 문화는 그러니까 직접 경험해 본 적은 없어서 모르겠는데 물론 또 대표님도 이 한국 쪽 면접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없죠? 보실 저는 리 한국
쪽 면접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아, 그럼 저는 뭔가 스타일 차이나 이런 특성이나 이런 거를 여쭤보는 게 조금 애매하겠네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음. 외국은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질문이 그냥 뭐가 있냐면 왜 여기에 지원을 했느냐. 이게 보편적인 질문이고 막 그다음에 저번 프로젝트 했었을 때 뭐가 힘들었느냐. 그다음에 왜 이 업계를 좋아하느냐. 컴포지팅을 하면서 뭐가 제일 중요한 것 같냐. 음. 이런 질문들을 약간 경력이 있든 없든 자신의 열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성, 많이 물어봐요. 아, 열정이나 뭐 성품 이런 거나 가능성. 그리고 네, 그런 걸 엄청 물어봐요. 음. 아직도 이거를 좋아하느냐, 이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느냐, 이 음. 작품에 대해서 어떤 거를 하고 싶느냐 이런 거를 물어봐요. 국내에서 경험은 일단 없으시죠? 국내 경험은 제가 전무하죠. 아, 없습니다. 그러면은 뭐 해외 경험만 있긴 하지만 그 해외 VFX 회사의 뭔가 장단점? 이런 게 좀 느껴지는 게 있을까요? 장단점이라면 일단 장점은 물론 자기가 항상 꿈꿔왔던 꿈의 프로젝트를 하는 그런 게 크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큰 회사들 뭐 NPC, 더블 네거티브, 디지도메에 있으면 일단 아티스트가 하드웨어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막 렌더팜이 조금 느린다든지 뭐 가끔 뭐 딜리버리 할 때는 뭐 다들 렌더팜에 서밋하니까 느려질 수 있지만 자기가 도구에서 엄청 자유롭고요. 그 다음에 뭐 흔히들 나오는 얘기가 이제 페이가 좋다라는 얘기는 있는데 저는 그거를 100%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페이가 세면 셀수록 세금이 센 게 이 북미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막 여유로운 페이는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이렇게 단편적으로 뭔가 이해하는 분들이 좀 있기는 하죠. 저도 그랬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단점이라고 하자면 우리나라는 무조건 고용이 정규직이 많잖아요. 근데 그렇죠. 해외는 압도적으로 계약직이 많아서 계약직에서 이제 그 정규직으로 넘어가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일을 하고 있어도 언제 또 내가 나갈지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을 꽤 많이 본 것 같아요. 정말 많죠. 근데 그분들이 뭐 실력이 안 좋다, 성격이 안 좋다가 아, 아니라 그쵸. 그냥 순수하게 그냥 예. 회사의 그 프로젝트가 밀렸다든지 진짜 요번에 뭐 코로나 사태만 봐도 이거는 누구도 알 수 없었잖아요. 정규직도 요번에 많이들 자리를 잃으셨던 시기였기 때문에 음. 고용이 불안정한 거는 맞습니다. 이게 아마 해외 취업의 최대 단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음. 물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든 시기에도 이제 계신 분들도 있지만 이제 그분들은 정말 우리가 이제 대체 불가능하신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뭐 근데 그분들은 정말 예를 들어서 100명인 회사를 보면 한 16명 정도가 정규직인 게 보편적이에요. 거의 와. 약간 완전 퍼머넌트라고 한다면 아니 그래갖고 이제 뭐 워라밸도 좋고 야근처라도 별로 없고 돈도 잘 주고 그런 거에 대한 좀 저도 그랬었거든요. 예. 네, 그래서 해외를 너무 워라밸 가고 싶고. 네. 워라밸은 근데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약간 선택적 워라밸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아. 약간 포지션마다 틀린데 이제 에펙스, 컴프, 그다음에 라이팅 이렇게 세 분야는 정말 맨 마지막까지 그냥 붙들어 있어야 되는 부서거든요. 음. 그 부서분들은 이제 많이 음. 있어야죠. 그래도 좀 오버타임 하면 그런 거에 대한 것도 뭐 챙겨주고 근데 한다 이런 얘기. 야근 수당이 있는데 네. 야근 수당에 따라오는 이제 세금이 엄청나기 때문에 나중에 막상 실수령액을 보면 이게 세금이 엄청 많습니다. 이거는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캐나다 한정 아닐까요? 캐나다 한정인데 오버타임을 페이하는 데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캐나다밖에 없었어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오버타임을 안 줬었다가 이제 슬슬 이제 큰 회사들에서 주기 시작하고요. 그런 네. 나라도 그 시 적용한 게 얼마 안 됐구나. 그래서 제가 영국이 우리나라랑 엄청 비슷한 거예요. 엄청 경쟁적이고 약간 반강요되는 노동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쵸. 경쟁률이나 이런 건 어떤가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엄청 심하고 지금 음.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밴쿠버나 몬트리올로 봤을 때는 만약 3, 4년 차이신 아티스트 분들이라면 굉장히 노려볼 만합니다. 지금 음. 굉장히 아티스트가 많이 필요로 하고 있거든요. 아, 지금 이제 또 많이 필요로 한 상황이라고요. 코로나 그때 못 찍었던 음. 작품들이 이제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아까 그런 좀 힘든 뭔가 근무 시스템에 대한 어려움이 좀 있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지금 다른 분들도 해외에 대한 로망이 좀 있을 텐데 현실적인 얘기를 하시면서 점점점 하시고 뭔가 좀 기대가 떨어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게 또 해외는 뭐 주니어, 시니어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거에 따라서도 또 힘든 강도가 다를 것 같네요. 주니어면은 더 뭔가 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일단 자기가 포지션에 들어갔었을 때 이거는 정말 제가 아까도 선택적 워라밸이라고 한 게 자기가 얼마나 자기 자신을 지워진 계약 기간 내에 보여주냐에 따라서 이게 완전히 그
퍼포먼스 제도예요. 그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 짧은 시간 내에 얼마나 열심히 잘하는지, 이 사람이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3개월, 6개월 동안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정말 정교하게 실수 없게 한다면 회사에서는 너가 한번 미드 난이도의 샷을 한번 해볼래? 이런 권유를 선뜻 해줘요. 근데 그게 그 사람한테는 이제 빨리 오는 기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좀 운이 좋게 작용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나는 그냥 나한테 주어진 태스크만 이 기간 내에 그냥 할래 하면 약간 느리게 가는 케이스가 있죠. 그 대표님도 그 시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버티기 위한 그런 시절, 본인의 노하우라든지 그런 게 있을까요? 팁이라든지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그냥 그때 잘 술술 풀린 건 아니실 거 아니에요, 항상. 그때 저는 엄청나게 많은 오버타임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왜냐면 좀 아, 캐치를 해야 돼가지고. 그리고 제가 그 NPC라는 회사에 있었을 때 하나의 일화를 얘기하자면 제가 아침 9시에 출근해서 그 다음날 아침 9시에 퇴근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워낙에 프로젝트가 딜리버리를 많이 해야 되는 거여가지고 다 같이 그렇게 밤새 있었어요. 그 다음날 9시에 퇴근을 하고 그날 점심에 다시 출근을 했어요. 워낙 바빠가지고. 근데 제 담당 슈퍼바이저 분은 퇴근을 안 했어요. 그때 너무 바빠가지고. 비슷한 것 같은데 왜 한국이랑 그 연차가 그때 한 뭐 그래도 주니어 시절이셨겠죠? 대표님께서. 이제 막대 막 주니어 딱지를 아, 띠는 그런 시기였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때 시니어 분들이라든지 리드 분들이라든지 슈퍼바이저 분들이라든지 약간 단 한 분도 그 자리를 비우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야, 그때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 슈퍼바이저 분들은 야근 수당을 안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스태프 분들이셨기 때문에 약간 그 연금 제도로 있으신 분들이었는데 그분들은 책임감이라든지 그 프로젝트를 이제 마감을 해야 된다는 그 사명감이 엄청나신 분들이어가지고 막, 막 그렇구나. 거의 이틀 밤새셨던 것 같아요. 그때 담당 슈퍼바이저 분께서 와, 막 휘청휘청 거리시는데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와. 이게 어떻게 하다 보면 지금은 거의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종종 그랬어요. 진짜. 그때 좀 뭐랄까 대표님께서 이 직종 선택의 후회라든지 흔들림이라든지 다른 쪽을 다시 옮겨야 되나? 뭐 이런 생각, 유혹 이런 거 없으셨어요? 저는 근데 진짜 약간 광신 같은 게 전 그때 너무 좋았어요. 그 막 광 쪽으로 밤을 새면서 일하는 게 음, 왠지 모르겠는데 그때 분위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정상은 아니었거든요. 그게 그쵸. 그게 정상적인 건 생활은 아닌데 그때 당시에 있었던 그 선배 되시는 분들, 막 슈퍼바이저 분들 이런 분들이 다 너무나 열정적으로 너무 음. 즐겁게 일하는 걸 보니까 그 광기에 좀 같이 빠져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정상은 아니었던 거는 제가 봐도 확실히 맞습니다. 광기라고 표현하는 건 이제 처음 들어봐요. 예, 광기가 필요하군요. 이 업계에서 레벨업을 하려면 그 정도는 필요한 것 같은 생각이 드네. 아, 예. 대표님도 지금 이제 회사를 운영하시니까 그런 요즘에 신입 그런 분들도 고용해서 쓰고 그러세요? 그렇죠. 저희는 이제 신입분들을 이제 고용을 한 다음에 음. 트레이닝을 하고 약간 저랑 제 이제 사업 파트너는 그 샵을 회사를 연 가장 큰 이유는 그 약간 그 광기의 그 악의 사슬을 끊자는 의미가 강했거든요. 그쵸, 그쵸. 근데 그래서 아직 몇 분을 제외하고는 웬만한 직원분들이 정시간 퇴근을 하시는데 어, 저나 제 파트너는 아직 못 하고 있어요. 근데 아, 나중에는 그런 날이 와야죠. 그쵸. 이게 정답이 없는 분야고 매번 변수도 많고 중복되는 일이 많으면 또 이렇게 익숙해져서 할 텐데 항상 새로워서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말을 전달하기에 따라 가지고 사람이 악감정을 갖고 안 가지냐 그게 정말 차이가 크거든요. 이게 클라이언트가 이거 하나 바꿔달라고 하는 거였는데 중간에 누군가가 잘못 전달하면 그게 되게 오해를 사고 그런데 이제 그거를 줄이면 클라이언트도 행복하고 이제 저희에서 이제 받아서 일하는 사람도 행복한 거기 때문에 약간 그런 역시 커뮤니케이션만 잘 이루어진다면 모두가 음. 좀 더 편안하게 일할 수 있지 않을까. 또 해외는 뭐 집세라든지 나가는 돈, 물가라든지 이게 높으니까 주니어 시절 때 그 돈에 대한 힘듦도 많지 않았을까 이런 질문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주니어 때는 정말 음, 그 어떻게 보면 룸쉐어도 할 때가 있어요. 이게 선택이에요. 이게 회사에서 좀 먼데 렌트비가 싼 데에서 살 것이냐, 아니면 회사랑 가까운데 렌트비가 비싼데 내가 이거를 두 명이나 한 명이서 쉐어를 할 것이냐, 아니면 나는 지금 1, 2년을 약간 그 저축을 포기하고 나 혼자서 좀 편안하게 회사 근처에서 돈을 많이 내서 집을 살 것이냐. 이 음, 선택의 기로에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 어떻게 자기 자신의 시간과 돈을 투자하느냐에 따라 좀 음. 틀려질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주니어였을 때 1, 2년을 그 저축을 포기하고 그냥 혼자 이제 살면서 이제 내 경력을 쌓자 이런 방향으로 좀
지냈습니다. 그런 것도 네. 들었어요. 네. 그 근처에 그 회사 가까운 곳에 차 주차를 오래 장기 주차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차에서 생활하면서.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약간 그 MSG가 들어간 것 같아요. 아, 약간. 그래요? 아, 좀 네. 너무 조미료가 들어갔구나. 네, 네, 좀 많이 좀 조미료가 들어간 것 같아요. 아, 뭐 회사에 뭐 라꾸라꾸 뭔가 침대 이런 거 있는지, 침실 이런 거 있는지도 물어보네요. 이게 회사에 샤워실은 있어요. 캐나다의 그 해외 헐리우드 이쪽에 VFX 회사도 샤워실 샤워실 정도는 있구나. 샤워실 있고 아까 그 철에 떴을 때는 라꾸라꾸 넣고 시어터룸에서 자요. 가끔. 아, 그게 회사 내에 있는 거야? 아니면은 회사 내에 있죠. 회사 내 데일리룸 가면 소파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서 자요. 가끔 아, 가끔 가끔. 정말. 아무튼 그때 주니어 시절 때 굉장히 뭐 아까 저축을 포기하실 정도로 그래도 뭐 한국이랑 비교하면 한국 물가나 이런 어느 정도 생각하시는지 대략 아실 것 같은데 그래도 한국보다는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주니어라 어, 하더라도. 그래도 물가가 엄청 비싸요. 방 하나 빌리는데 월세가 한 100만 원 이상이에요. 네, 근데 이제 세후에 자기가 받는 돈을이랑 이제 먹는 비용을 생각해 보면 거의 저축이 안 돼요. 그러게요. 그래서 해외를 도전하시는 주니어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음, 걸 감안하셔서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 힘들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올바른 선택이냐 이거에 대한 그런 회의감이 너무 빨리 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그래서 생각하고 뭐 업계를 떠나거나 전향한 분들도 있겠네요. 그쵸. 저 예전에 많이 전향했었어요. 그때. 다른 해외도 되게 많이 그만두고 또 많이 새로 들어오고 이런 파도 같은 시스템이 해외도 비슷한가요? 네, 비슷해요. 정말 비슷해요. 오래 그렇구나. 계셨던 분들도 어느 정도 음. 되면 그만두시고. 그 주니어만 어떻게 잘 버티면 뭐 시니어든 슈퍼바이저든 리드든 뭐 2단계가 올라가면 그래도 좀 보상받는? 약간 이런 게 그래도 있겠죠? 이게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일이 많아져요. 그 돈을 많이 받는 만큼 일이 많아져요. 그렇구나. 절대 막 돈을 많이 받는데 일이 적어진다 이런 거가 존재하지 않아요. 아무래도 더 오히려 더 많이 일하고 이거는 제가 약간 농담 우스갯소리인데 예전에 되게 유명한 슈퍼바이저가 이 업계가 약간 과부제촉이라고 했었거든요. 위도우 메이커라고. 네. 왜냐면 아무도 너무나 집에 못 가고 막 이혼율이 높아지니까 그런 아, 농담도 했을 정도거든요. 우리가 그 정말 나쁜 조크로 저 슈퍼바이저는 이혼 안 했으니까 좋은 슈퍼바이저가 아니다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농담들도 많았었어요. 되게 그만큼 이제 위로 올라갈수록 막 너무나 음, 그 작업량이 많아져요. 역시 그 외국 스타일 조크네요. 네, 좀 약간 직설적이고 막 나쁜 조크들을 많이 하죠. 근데 막 그런 걸 해도 사람들끼리 막 웃고 그래요. 아, 그래도 그쯤 되면 뭐 지금 너무 뭐 현실적인 얘기를 아무래도 하다 보니까 또 듣는 분들이 환상도 깨지고 뭐지 하고 뭐 이럴 수 있는데 당황할 수 있는데 그래도 좋은 부분도 막강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뭐 어디든 이제 뭐 굶어 죽을 일은 없고 그럼요. 다 모셔가고. 그리고 정말 이게 저희 업계는 내가 무슨 작품을 하는 거에 대한 열정이 저는 좀 압도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기가 이제 삶을 즐길 수 있는 여유로운 그 돈이 생기면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니까 그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그 만족도가 엄청 높을 수밖에 없어요. 대표님도 지금 뭐 그냥 쉴 새가 없을 정도로 일 연락이 계속 오시고 그러신 것 같은데. 네, 근데 저는 일이 너무 이게 좋으니까 계속 하게 돼요. 아무튼 뭐 그때 버텼던 그게 이제 보상받는 이런 게 아니신가. 그때 잘 관계도 유지하시고 일도 작업도 잘 해주셔서 신뢰도 쌓고 실력도 보여주고 하면서 다 이게 연락 오고 소개받고 뭐 그런 시스템이시죠? 근데 저라고 뭐 인간관계 실수를 안 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쵸, 그쵸. 왜냐면 이게 이렇게 오버타임 많이 하고 사람이 너무 일을 많이 하면 극도로 날카로워지거든요, 사람이. 이게 맞아요. 그걸 버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그래서 이렇게 많은 오버타임을 하면 충분한 휴식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근로 시스템 대해서 쭉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 해외에서 한국 CG에 대한 그리고 대표님도 면접 보고 이럴 때 네, 동양인이네 뭐 이런 생각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회사 면접관들도. 그렇죠. 근데 저는 그 한국 CG에 대한 인식은 뭐냐면 정말 열심히 하는 분들이라는 인식이 압도적으로 강해요, 그냥. 한국 사람들이 진짜 일을 되게 열심히 잘한다고 뭐 어떤 분야든 그런 평가가 되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분들은 일을 하면 자기가 이걸 너무 좋아한다는 그 열변을 토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외국 분들한테 높은 점수예요, 정말. 욕하면서도 그 책임감들은 다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뭐 다른 나라도 뭐 잘하겠지만 또 제가 잘 모르지만 뭐 그런 것 같아요. 욕을 하든 안 하든 일단 열심히 하는 뭔가 그런 거 있는 것 같은데 아 그러면 해외에서도 한국의 그런 업체에 일을 좀 맡기고 싶다든지 한국 사람도 뽑는다든지 이런 게 요즘은 좀 있겠네요.
그렇죠. 요즘은 그게 엄청 많죠. 그 대표님 시절 때는 어떠셨어요? 제가 막 들어갔었을 때 이제 잘 모르겠지만 이제 그 뒤에 이제 한국 분들이 엄청 많이 오셨는데 그때 맞아요. 계신 분들이 아직도 캐나다에서 굉장히 높은 자리에서 자리를 잘 잡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보면 그분들이 엄청 재능이 있는 분들이고 그분들이 이제 그 실력이 한국이나 외국에 나와서나 뭐 별다른 그런 차별을 음. 받는 기술들이 아닌 거죠. 그 저는 한국에서 해외를 도전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서 겁을 먹지 마시고 이제 특히 이제 가장 이제 3, 4년 차에 내가 이제 무슨 실력도 있고 열정 있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그 도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물론 이제 한국에서 공부도 하고 해외에서도 공부하면서 물론 지금 해외 쪽 준비를 또 희망하고 또 한국에서 뭐 어느 정도 좀 주니어급 경력자 분들도 해외를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이 해외 취업에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팁이라든지. 주니어 분들이라든지 그러면 저는 압도적으로 일단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주니어이신 분들은. 그러니까 한 마지막 주니어면은 한 4, 5년 차 이하 정도겠죠? 요즘은 그렇게도 길게 있지 않아도 돼요. 한 진짜 막 1, 2년 차 분들이어도 막 어. 대화 능력이 되면 회사에서는 이분들을 만약에 주니어를 고용한다면 회사 입장에서 이 사람을 기르겠다는 뜻이거든. 이 사람을 우리가 고용했었을 때 트레이닝을 해서 우리가 나쁘게 말하자면 이 사람을 트레이닝 해가지고 주니어지만 미드 레벨 정도의 샷을 치게끔 우리가 트레이닝을 어. 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네. 이익을 보겠다 이런 이런 아. 인식이 있기 때문에 약간 열정이 있으시고 그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있으면 충분히 1, 2년 오. 차 분들도 되고 3, 4년 차 분들이 회사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은 이미 기술적으로는 어느 정도 그 자리를 잡은 사람들이다. 커뮤니케이션 스킬은 이제 그 일을 하면서 늘 것이다라는 게 좀 더 있어요. 왜냐면 그때쯤 되면 이제 일을 던져주면 그 우리가 말을 안 해도 언어로 이해한다는 게 보다 샷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래서 3, 4년 차 분들도 이제 그렇게 고용하는 게 많죠. 아까 그러면 커뮤니케이션 얘기하셨는데 저는 이제 뭔가 그런 링크드인 이게 제일 좀 인기더라고요. 뭐 링크드인으로 이제 많은 구인하는 흔히들 이제 리크루터 분들이 그쪽에서 연락을 많이 하죠. 근데 그분들이랑 연락을 할 때 마냥 기다리시는 것보다 먼저 대화를 건네주는 게 중요하고 음. 또 그 역시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되는 게 너무 그 사람들을 막 절박하다듯이 연락하는 것보다도 한번 음. 연락해서 뭐 한 1, 2주 뒤에 연락을 다시 한다든지 리마인딩으로 그렇게 음. 하는 게 좋아요. 이게 해외는 우리나라처럼 모든 게 빠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 간단한 예로 인터넷 하나 설치하는데도 한 2주 걸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네. 리크루터한테 연락이 일주일째 안 온다고 해도 조바심 내지 마시고 다시 한번 음. 한 일주일 한 열흘 된 다음에 뭐 그쪽 시간대에 맞춰 가지고 메시지 한번 탁 던져서 이거 내가 보내는 건데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아니면 관심 있는지 체크해 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그냥 가볍게 물어보면 좋은 체크업이 돼요. 경력이 없는데 그냥 포트폴리오만으로도 신입 취업이 가능할지도 여쭤보네요. 가능은 하죠. 가능은 한데요. 다만 이제 그 포트폴리오가 압도적이어야 돼요. 압도적. 압도적이어야 돼요. 그런 그거는 신입 봤어요? 종종 네, 있나요? 네, 저는 많이 봤어요. 아, 많이 보셨다고? 네, 많이 봤어요. 음. 대신 그분들은 진짜 압도적이에요. 아. 보는 순간 이거를 어떻게 혼자 다 했지 무경력에 이런 어. 거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런 거를 뭐 이제 뭐 일반 저희들도 뭐 레퍼런스식으로 유튜브나 비메오 검색해서도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그런 거 충분히 찾아보실 수 있어요. 음. 주로 루키에서 나오신 분들이 그런 분들 많아요. 아, 그리고 이제 그 회사 지원을 할 때 어떤 뭐 모집 공고 이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냥 거기도 상시 모집 이런 시스템인가요? 그냥 그 홈페이지에 있는 메일 주소로 알아서 지원해서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두 가지인 게 이게 크게 한 세 가지로 나눠 볼게요. 음. 일단은 회사에서 공고가 올라와요. 지금 이런 포지션들 오픈이라고. 두 번째는 이제 뭐 자기가 개인적으로 리크루터한테 내가 이런 건데 혹시 이런 포지션으로 어플라이가 가능하냐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 제일 제가 봤을 때는